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파랑새님이 시선 집중 결방인가요? 라고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오프닝 할 때 유튜브 송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가 안 보이셨을 건데 지금은 정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시선 집중은 라디오는 물론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725님, 시사에 별로 관심 없는 두 남녀가 혼인을 합니다. 신랑 이상민, 신부 이진희 이번 주 토요일에 혼인식을 하는데요. JB의 축하 덕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도 둘씩이나 낳겠다니 국가적으로도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시사에 별 관심 없는 분이 왜 여기 와서 축하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일종의 어그로 아닐까요? 이러면 소개해주겠지. 이런 거 아닌가? 네. 어쨌든 해주세요. 빨리 덕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그냥 충성을 다하세요. 네, 촌철님들도 많이 축하 인사 보내주고 계신데 이 와중에 여기서 또 삐딱선 정신을 발휘하시는 우리 촌철님도 계시네요. JSD 희동님이 싸우며 사세요. 뭔 소리예요? 충성을 다하라고 했는데 지금. 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혼인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5145님은 가게를 하시나 봐요. 근데 가게에 들어오다 말고 양손을 배꼽에 포개고 고개를 바닥까지 숙이며 인사하는 아이 덕분에 가게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했다면서 아주 공손하게 본인도 JB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글로 안 되는데 영상 있어야 되는데. 네, 5145님 영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비가 내려온다는 댓글도 좀 보이는데요. 오늘 서울은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눈도 오나 봐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통일교 쪽과 접촉했다는 여야 인사의 이름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냈다라는 건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적어냈다는데요. 이 가운데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을 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접촉만 했다. 이렇게 진술서를 써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사자들의 반발은 내지 부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어제 기자들에게 공지를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여야 관계없이 지휘고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 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밑줄 쳐야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뭘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걸까?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인사가 얽혀 있는 걸 심각하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불똥이 튀는 걸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걸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단면적 인식인 것 같고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심각한 인식은 여기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을 뒤집어서 바라봅시다. 민주당 인사 연루 의혹을 대충 뭉개는 수준에서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특검을 중심으로 한 청산 국면은 끝나버립니다. 청산 그리고 개혁의 주체와 대상이 마구 뒤섞이면서 국정 동력과 개혁 드라이브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게 돼 있습니다.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건 바로 이것. 판이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일단 뭐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만 통일교와 얽혀있는 여권 인사가 누구누구이고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 건지 그 전모가 먼저 나와야 처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이름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지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실명이 공개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수사가 우선순위가 될 텐데 과연 장관직을 유지하게 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할지 아니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장관직을 내놓고 수사를 받게 할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귀국길에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면서 직을 내려놓고 단호히 응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장관은 일단 그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이 됐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특별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속도를 낼 텐데 아마 1차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장관 신분으로 수사는 받지를 않을 것이다. 전 장관으로서 아마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738님이 종교 하나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 건가요? 해체가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문봉철님은 통일교가 대한민국을 돈으로 정치를 통일하는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JB가 해준 얘기를 그냥 요약하면 정정당당한 수사, 신속하고 빠른 수사,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처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산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는 특검 수사, 하나는 법원 재판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에서 이상기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문제가 커지고 의혹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청산의 동력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법부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저항이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공청회 열고 이러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이후에 청산 국면에 키를 쥐고 있는 법원 문제까지도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법원 얘기는 일단 논외로 치고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와 대상이 마구 뒤섞여 버리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혼조 양상을 벌이는 순간에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지난 9일 김건희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서? 그러면서 금거북이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 말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그를 처음 만나게 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왕자 무송 손바닥 왕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무송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김건희 씨와의 만남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김장환 목사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김건희 씨와 기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김건희 씨를 만나게 됐다라고 이배용 전 위원장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서. 자, 그러면 선물이 오간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22년 1월에 김건희 씨가 기도 모임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 이런 브랜드 있습니까? 네, 브랜드에 약한 JB 넘어가시죠. 라프레리를 건넸고요. 이에 대한 답례 의미로 15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 거북이와 당선 축하 가득들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부탁하기 위해서 금거북이 준 게 아니고 답례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 의견서에 담긴 주장을 보면서 뭔가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대목은 혹시 발견이 되셨습니까? 어떤 거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기도 모임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김장환 목사가 기도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김건희 씨와 그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났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게 이상한데요. 그럼 왜 김장원 목사는 이배용 전 위원장한테 김건희 씨와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김장원 목사는 김건희 여사랑 그전에도 아는 사이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아니 뭐 그전에 알고 아니고를 떠나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지금 이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배용 전 위원장한테 김건희 씨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 없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배용 전 위원장한테 요청을 합니까? 이 대목이 지금 블랭크 비어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배용 전 위원장이 의견서에 쓴 거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얘기는 스스로 뭐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냐면요. 이배용 전 위원장과 김건희 씨의 관계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걸 김정한 목사도 알고 있었다라는 가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배용 전 위원장이 스스로 그 얘기를 지금 열어버린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져야 이게 저를 소개해 줘서 여기에 연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선물과 그거에 대한 의례적인 답례 그거냐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서는 관계가 이미 그전에 형성이 되어 있었느냐 이게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어있는 부분을 캘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복잡하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고려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인맥이다라고 하면서 누가 성남시청에 같이 근무했나, 누가 경기도청에 같이 근무를 했나, 아니면 누가 내 당대표 선거할 때 나를 도왔나.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이 대통령과 고향이 안동으로 같아서 장관직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운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권 장관은 이건 개인적 경험담을 말한 거라면서 서로 알아야 쓴다는 의미로 나도 모르는 사람을 쓰라고 하면 못 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촌철님들 평가는 살짝 끝난 것 같습니다. 엽기토끼님 생각하고 한 말인가요? 권광윤님 입 조심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요?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평가를 해볼까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하나만 반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조각을 하면서 국민 공모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쓰겠다면서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 공모는 생수조였습니까? 권오을 장관이 보기에는? 그런 건가요?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옥황상제님이 인사를 실력이 아닌 인맥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정부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나라사랑님 말이 자기의 목을 조르는 거를 모릅니까? 라고 좀 따끔한 댓글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사퇴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요한 의원은 비례대표였습니다. 그의 사퇴에 따라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퇴가 미칠 파장은 어떨까요? 인요한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을 기준점 삼아서 한번 파장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용어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전에 당의 통합과 당의 발전이라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더 급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그래서 자, 이거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것을 위한 희생은 뭘까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 힌트가 있는데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그저께 SBS 라디오에 나가서 이철규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내내 실세로서 여러 가지를 누렸기 때문에 이 정권에 몰락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죠. 자, 이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여사 찬스를 많이 누린 당사자가 마치 개혁의 기수인 양 누구더러 책임져라, 불출마해라 얘기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다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이철규 의원이 좋아요를 꾹 눌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미 정리 끝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파장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빛나라님이 그래서 인요한 전 의원은 화합을 위해서 본인은 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아브람님은 통합은 스스로 잘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마징가님, 그런데 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인요한 의원이 그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음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여기에 대한 사과는 없냐,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냐, 어제 좀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진영 논리 운운했는데 본인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되물어보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그저께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당원 명부 확인한 결과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소속이다. 강남병이 왜 나오냐면 한동훈 전 대표 거주지가 포함된 선거구가 바로 강남병이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 끝자리가 동일하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됐다. 모두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탈당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친한계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가족 실명 공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당원 정보 공개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박정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듯 가족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계파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갈등이 어디까지 치달을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계파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장해찬 전 청년 최고 같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면서도 바로 일선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금 뛰어들어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의 입장이 궁금한데, 이건 제가 여기서 분석을 안 하고 잠시 후 3부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